자, 다음 집 20번 잠깐 보시기. 20번은 보시면 지문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지문에 20번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20번에 관한 지문 25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20번에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에 임대관리업 등록에 관한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 중에서 지문에 지금 여기도 이제 보시면 지문 중에 출제 그 문항 중에 이제 보셨을 때 틀린 것은 자 3번. 일단 주택 임대 관리업을 등록했다면 그 임대 등록한 사항 중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모순 신고하게 됐다. 변경 신고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등록했던 사항 중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도 변경 신고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자본금이 증가했까 자본금 증가라든가 그리고 자본금과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증가, 만약에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전문 인력이 증가한 것도 어떻게 돼요? 등록상의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전문 인력이 증가한 건 여기는 경미한 사항으로 법에서는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미한 사항에 분류가 되는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이 증가한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가 돼서 변경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번은 옳지 않은 게 이제 보시면 문항 3번의 사유 관련해서 두 가지 자본금 또는 전문 인력이 증가한 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변경 신고한다 안 한다? 변경 신고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항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항 중에 20번 이제 보시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러면 본다는 것은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계시는 중에 보면 그러면 등록 기준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중에 어느 임대관리업의 등록 기준이 더 높습니까? 위탁보다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의 등록 기준으로서 이러한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의 기준이 훨씬 더 높죠. 조금 더 높죠. 그러다 보니 1번은 그럼 만약에 여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다가 임대관리 형태가 바뀔 수도 있죠. 만약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다가 만약에 뭘로 바뀔 수 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임대관리 형태가 바뀔 수 있다면 왜냐하면 등록은 구분 등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 임대관리업을 따로 구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1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기관리형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이 등록이 변경되는 위탁은 따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등록한 걸로 보아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도 하나 봐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에 필요적 임대관리업에 관한 관련 사유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 등록을 말소한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 말소 관련한 사유 중 하나를 5번을 주고서 여쭤봅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21번도 보시면, 이전에도 출제가 됐었던 5가지 관련해서 임대관리업에 관한 지문들 중에 보시면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들 중에 확인하게 되는데, 자, 지문은 지금 좀 전에 봤던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변경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2번에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신고합니까?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2번 하나 틀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자, 문항은 4번 잠깐 가볼까? 4번은 관련 과징금은 여기 얼마 이하의 과징금입니까? 주택 임대 관리업체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대 상한액 얼마가 되죠? 1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은 사유가 맞습니다만 과징금 관련해서 여기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을 하시고요. 22번에 민간 이임대도 관련해서 보시면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라 그래서 1번부터 해서 5번에 관한 규정 중에서 지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지문들은
자, 지문은 1번부터 5번에 관한 총 5개 문항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걸 여쭤봤네 부분들은.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 합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여기는 구성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상이 아니라 구성해도 안 해도 관계없더라. 최소 선택은 몇 세대 이상이라면 20세대 이상의 민간 이임대주택만 있을 때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구성할 수 있다 20세대 이상이면 네, 선택지 가능하고요. 3번. 임대사업자는 관련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3번. 건너서 4번. 자, 임차인 대표에는 세대수 비례를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구성합니까? 네. 5번. 임차인 대표 회의는 등에 따른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한다. 지체 없이가 맞습니까? 근데 갑자기 맞는 것 같은 카드 이게 맞습니까? 여쭤보니까 또 약간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맞다? 맞습니다. 그럼 틀린 건 몇 번? 그럼 일단 다 맞다면 틀린 문항 몇 번? 일단 약간 보려도 몇 번? 3번. 자, 그러면 3번은 보시면 이 특별선 충당금 적립 여부나 적립 금액 등에 관한 보고상의 절차에 관한 순서 있죠.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차상의 순서에 관한 부분들을 보셨을 때, 자, 그러면 3번은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이 지문이 맞는 걸로 갈까요? 3번은 두 개입니다. 임대사업자 하나, 두 번째 시도지사 중에서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3번 지문이 맞는 걸로 갈까요? 순서는 임대사업자 그리고 시도지사 중에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이 특별선 충당 적립 여부 등에 관한 보고에 관한 절차 첫 시작에 누가 나와요? 여기가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여기 누가 나와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맞고 시장은 여기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그죠? 그럼 여기 임대사업자는 요 지문이 여기 누가로 바뀌어요? 여기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뀌어야 지문이 맞습니다. 부분들은. 그러면 보고는 시도지사까지 보고하고 끝나버립니까? 아니에요. 보고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 보고상을 종합해서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마지막 보고 절차는 한 번 더 여기 누구에게? 여기 국토교통부 누구에게? 장관에게 뭐 하더라? 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절차의 순서만 확인하죠. 순서는 지금 가보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해서 두 번째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마지막 누구의 최종 보고가 마무리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가 마무리되는 절차로 해서 지금 22번은 그 절차 관련해서 3번에서 하나 확인을 합니다. 부분들에서 22번 정리를 하고요. 부분들은 자, 그럼 23번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체적 종합 형태로서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 1번부터 해서 문항 5번까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지문 여쭤보는 지문인데 자, 23번은 1번부터 5번에 관한 지문들 중에 옳은 거니까 하나 맞고 4개 틀렸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자, 밑에서부터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밑에서부터 올라가 보죠. 자, 5번은 OX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네요. 5번은 경비 받을 수 있다 해서 5번은 X. 4번
임차인 대표회의 소집입니다. 소집 3일 전까지 알리거나 공시합니다. 임차인 대표를 법으로 딱 정했죠. 관리기간 여기는 법으로 며칠 전까지 3이 아니라 5일 전까지입니다. 5일 전까지. 자, 그리고 3번. 임대주택을 무슨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자체 관리하면 3번에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3번에 관한 지문도 OX. X 그러면 3번은 지문 중 어디를 바꿔줘야 3번 지문이 맞는 걸로 바뀔까요? 3번은 틀렸습니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3번을 수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야 이 지문 자체가 맞는 걸로 바뀔까요? 갖추고 1번, 두 번째 신고 2번. 자, 그럼 여기 3번은 지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해야 하는 이 두 가지 개수에 관한 것 중에서 두 군데를 다 수정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수정합니까? 여기는 장관 여기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특히 자체 관리라면 무슨 절차까지 마무리돼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죠. 신고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X, 2번. 자, 임차인 대표는 필수적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 일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 선출합니다. 자, X. 그러면 임차인 대표 회의도 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각 일명씩을 두게 돼 있습니까?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감사 1명을 선출한다. 자, 일단 그러면 회장 1명을 둡니까? 회장은 둬야 되겠죠. 부회장 필요 없나요? 이사는? 감사는? 둬야 됩니까? 자, 틀리다면 그러면 회장, 감사는 두는 건 맞죠? 그러면 누가 빠져줘야 돼요? 부회장하고 이사 중에 누가 빠집니까? 자, 여기 2번 한번 볼까요? 부분들은 2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기 회장, 부회장, 누가, 감사. 그럼 여기는 누가 빠져줘야 맞아요? 이사가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 회의에 대해서 여기는 회장, 부회장, 감사를 각 일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2번 일단 여기가 전체 마무리하고요. 일단 여기 그럼 2번 잡으시면 여기 정리하고 2번과 관련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는 임차인 대표 회의죠. 임차인 대표 회의입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한 입주자 대표 회의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임원을 두죠. 임원을 둡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임원 일단 수는 빼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에서 선출하는데 어떤 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회장은 있어야 되겠죠. 어느 경우에 회장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부회장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요? 회장, 이사, 감사만 볼 때 인원수 일단 빼고, 인원수 빼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임차인 대표는 누가 빠집니까? 이사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입주 대표는 여기는 또 누가 빠지고, 이거 누가 빠져요? 부회장의 인원이 또 빠집니다. 이건 시험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니까. 그래서 시험이고, 특히 임차인 대표 회의하고 입주 대표 회의 또는 임원에 관한 것은 이사는 입주 대표에 들어가지만 어디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임차인 대표의 부회장은 들어가지만 어디는 들어가지 않아요? 입주 대표는 부회장이란 요 임원에 관한 직책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정도에서 이렇게 하나
문항번호 23번 좀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옳은 건이 하나 맞네, 하나 맞네요.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대처 부분들은. 자, 이제 임대사업자가 양도한다면 그 돈을, 이 특별전 충남 누구에게 이거를 넘겨줘야 합니까? 임차인 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은 맞지만 넘어가는 것은 여기를 누구에게 넘긴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긴다. 그래서 맞습니다만 여기 1번은 꼭 여러분이 양도되는 계획을 누구에게 넘긴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넘긴다. 그래서 이것도 꼭 틀린 건 아니지만 문항번호 체크하셔서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부분 체크하죠. (24번) 자, 이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여기도 옳은 것을 자 여쭤봤습니다. 부분들은 자 옳은 것. 자, 여기도 내려와 보죠. 1번 임대료 정의하는 분쟁에 관해서 조정이나 직권으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직권 조정은 조정 신청이 들어와야 갑니다. 부분들은 신청할 수 있다. 그래. 2번 X, 1번 X, 2번 관리에 관한 분쟁에 관한 조정이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임기.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 여기는 이걸 꼭 나와야 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로서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자, 3번은 OX. X. 그럼 3번은 어디를 수정해 줘야 맞을까요? 지금 여기로 연수, 임기 규정의 연수를 여기 몇 년을, 여기 1년을 얼마로 여기를 수정해 줘. 여기를 얼마로 수정한다. 여기를 2로 수정하면, 그럼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바뀌면 이 지문은 만약에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지문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3번은 맞다 틀리다. 요 질문 수정을 했다고 보고요. 수정 지문이면 이 지문은 맞다 틀리다. O다 아니면 X다. 둘 중에 하나. 여기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2년 맞고요. 2년 맞습니다. 연임도 맞는데 이 지문 여기다가 2년으로 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연임의 횟수를 여기는 제한해 놨어요. 연임 횟수를 몇 차례만?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만약에 2년도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지문도 맞다 틀리다? 틀려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임 횟수 제한은 뭐가 빠지면 안 돼요?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들어가야 4번, 문항 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옳은 지문으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틀렸고요. 전체적으로 수정한다면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4번. 분양전환 승인에 관한 사항에 조정 신청할 수 없다. OX 조금. 그 다음에 5번. 자, 법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조정 신청할 수 없다. 여기도 먼저 보시면 지문에 OX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이 됩니까? 4번. 자, 이제 그러면 전체로 정리를 끝났고요. 전체 정리 끝나고 틀린 건 몇 번이 옳은 건 몇 번이 맞습니까?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4번이 맞고요. 각각 1, 2, 3에 5번에 관한 법 밑에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봐두시고. 자, 일단 여기 정리하시면서 하나만 더 볼까요?
만약에 지문이 보신 대로 여기 요 지문이 만약 뭘로 바뀌었다. 분양전환 승인이란 지문이 만약 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은 조정에 관한 이 위원회 조정 신청할 수 없다라고 바뀌었다면 요 지문은 맞다 틀리다. 저기 요 지문 요거 아닙니다. 이게 뭘로 바뀌었다? 분양전환 가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요 지문은 맞다 틀리다. 이 지문만 바뀌고 그 가격에 관한 사항은 조정 신청할 수 없다라고 만약 바뀌었다고 지문을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OX. 분양전환 승인은 신청할 수 없다가 맞는데 분양전환 가격은 조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분양전환 승인도 중요합니다만 꼭 뭐 또 기억하시자. 분양전환 승인은 조정 신청에 해당이 안 되지만 분양전환 가격은 조정 신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라는 지문도 좀 주의하셔서 5번은 좀 주의하시고 여러분이 1번부터는 물론 3번도 중요합니다. 특히 4번과 5번도 지문 좀 주의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놓습니다. 자, 25번. 이건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25번 같은 경우는 뭐 근래 출제가 되긴 했었는데, 자, 주택 임대 관리업자 업무, 보수 업무를 포함한 그 범위에 관한 걸 기술했던 부분들인데, 총 기역부터 미음에 관한 기술된 5가지 업무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서 문항을 여쭤봤는데 부분들은, 자, 총 기술된 그 관련해서 범위에 해당되는 걸 여쭤봤네요. 자, 요 기역부터 지금 미음에 따른 관련 업무 중에서 여기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고요. 밑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슨 업무에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나와 있는 중개업은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역부터 미음에 관한 것 중에 리을이 빠진 기역, 니은, 디귿, 미음에 관한 이 부분들이 해당 업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25번 같은 경우도 한번 출제했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시도록 하고요. 26번 잠깐 보죠. 26번. 자, 26번 가보니까 여기는 임대관리업 관련해서 위스탁 계약서의 포함사항에 관한 건데 여기는 무슨 임대관리업을 여기 줬습니까? 여기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위탁받은 경우 위스탁 계약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1번부터 해서 5번에 관한 것 중에 보셨을 때 일단 그러면 위탁관리형도 하나 있죠. 위스탁 계약서 포함 사항 중에서 이게 1번부터 5번 중에서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위스탁 계약서 포함 사항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때는 뭐가? 자,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임대료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번이 전대료 및 전대 보증금은 여기는 누가 해당이 됩니까? 뭐 맞는 질문이니까 여기는 관리소들 만약 이걸 바꿔서 뭘로 물어보더라도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의 위스탁 계약서 포함사로 만약 바뀌어서 물어봤을 때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임대료나 전대료, 전대 보증금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여쭤봤던 건 여기 자기관리업 만약 요 지문 자체가 만약 뭘로 바뀌어서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포함사항을 주었을 때 요 문항 지문 중에 몇 번은 1번하고 문항 4번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죠. 여기 누구만 해당 1, 4번은 누구만 해당 여기는 여기 1, 4번은 여기 누구만 해당 여기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난해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관련해서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지만 역으로 뭘 물어볼 수 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혹 바꿔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은 반대로 위탁 관령을 주고서도 관련 포함사항을 물어보는 것도 주의하시자. 자, 27번.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는 총 5개 문항이 지금 기술이 된 문항 지문들 중에 보셨을 때 여기는 순서별로 한번 가볼까요? 부분들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죠. 임대 관리업에 관한 등록 결격사에 관련해서 관련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로 받고 종료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수가 맞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나지 아니한 사람까지 해서 확인해서 연수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지문까지를 확인했을 때 연수가 맞습니까? 3년. 금고 관련 규정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데 임대를 등록할 수 없다?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 주택 임대 관리업이 아닌 다른 결격사에 가면 금고 관련 규정 2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 임대 관련 결격사 관련 지문에서 여기 3년의 연수는 맞습니다. 3년 중요한 건 3년도 중간에 꼭 끝에 뭐까지 확인하세요. 지나지 아니한 여기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 1번 이상이 없고요. 2번 말소된 후 3년이 지난 자는 임대관리업 등록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났어요? 3년이 지나게 되면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 질문은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 좀 자주 보지 않는 지문이다 보니까 조금은 OX를 논하기 전이니까 잠깐 보류하고 4번. 자,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합니다. 자, 이 관련 법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은 위탁관리형과 자기관리형 임대가 두 가지 임대를 모두 가입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임대관리업에 대해서만 보증 가입 규정을 두고 있더라. 자,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그러면 이때는 보시면 여기 여러분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를 정리했었는데 책임의 한계는 두 가지 임대관리업 중에서 쉽게 어디가 책임의 한계가 더 큽니까? 쉽게 어디가 더 어깨가 무거워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이 어디가 어깨가 더 무겁습니까? 이쪽이 더 무겁죠. 그러니까 이 법상의 보증가입은 하나의 임대관리만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입한다는 결국 둘 중에 책임 한계가 더 큰 어느 임대관리업에 대해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두겠지 위탁관리형은 따로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그리고 좀 방금 전 문항에 확인했듯이 전대료 및 전대보증금을 포함한 위탁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무슨 임대관리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번도 이상이 없이 맞다. 그러면 틀린 건 4번이면 3번도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럼 3번도 이걸 뭐 자주 안 봤다 미리 문제 여기 문항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문항을 정리합니다. 자,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등록을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해당 말소 하여는 가는 것은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걸 고려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총 5번까지 총 5개 문항 중에서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몇 번이냐를 여쭤보는 지문입니다. 부분들은 5번이 맞습니다. 일단 5번은 맞고요. 5번에 그중에 여러분 숫자는 몇 개가 나옵니까? 3년 2회 11개에서 여기는 여기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맞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총 몇 개의 수치 3개 수치에서 연수, 횟수, 개월의 수치도 좀 주의하셔서 혹시나 요 3개 수치, 이 수치 중 혹 이 3개 수치 중에 혹시 하나를 주관 쓰는 유형 담보는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년 2회 12개월 숫자 관련해서 혹시나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한 번은 주의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확인합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은 여기는 뭐예요?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로서 중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대신 무슨 처분도 가능하더라? 영업적인 행정처분도 가능하겠죠. 부분들. 자, 29번. 임대관리업의 결격 사유입니다. 29번에 임대관리업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1번부터 문항 5번까지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결격사유 총회에서 결격사유는 보시면 지금 지문에 결격사유 총회에서 몇 개? 5가지 결격사유가 있고요. 1번부터 5번에 관한 5가지가 여기 문항본 1번부터 5번이 총 5가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지문인데 문항 지문에 하나가 틀렸습니다. 하나 문항가 틀렸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항을 수정하신다면 이제 결격 사유 5가지를 요 문제 29번을 통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든다고 한다면 뭘 만들 수 있는 여기 있는 말씀은 문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1, 2번은 그냥 주는 문항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 문제를 만들 수 없고요. 만든다면 3번, 4번, 5번 중에 문제를 만듭니다. 자, 일단 그러면 3번의 위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법에 따라 등록의 말소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걸 포함합니다. 즉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가 없죠. 부분들은 5번 5번은 금고 관련 규정입니다. 지문에 5번은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해당하지 않는 걸 여쭤봤죠.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등록할 수 있죠. 연수는 맞나요? 보니까 3년이라는 연수는 맞네요. 근데 뭐가 틀려서 뒤쪽에 지난 사람이 뭘로 바뀌어야 맞아요?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문항 번호는 29번에 몇 번? 5번 때문에 틀렸고요. 5번에 3년이 지난 사람으로 수정하시게 되면 29번은 전체 총 5가지 관리업의 결격사 5가지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30번. 이런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관리사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 기준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 1, 2, 3 행정처분한 박스에 들어갈 선택의 문제로서 옳은 거를 여쭤봤네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이거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몇 번? 366이에요. 자, 하나만 더. 31번. 그러면 보니까 지금 출제는 언제 했어요? 일단 출제 회차를 보니까 여기는 언제 출제가 됐습니까? 20회 하면 출제가 됐죠. 20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31번은 언제 출제가 됐어요? 25회. 마찬가지 여기는 고의입니다. 고의 관련해서 여기는 3차 위반행위는 따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가야 될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박스형에 들어갈 지문 짝짓기형을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몇 번?
3번 6개월 1년이 들어갑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 그 관련 개별 기준에 관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세 가지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개별 기준 중에서 누구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에 대한 개별 기준 여러분들이 정리한다나 이거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총 6가지 사유별에 따른 1, 2, 3 행정처분에 따른 기준이 따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지난 16회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자격정지 몇 개월을 쓰는 주관식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따른 세 가지 대상자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몇 가지 지금 봤던 6가지 이 사유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객관식의 문제 형태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갔을 때 주관식의 유형을 물어봤을 때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정리가 안 됐다고 한다면 이제 시간율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전까지 누구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몇 가지 6가지 사유별에 따른 지금 봤던 1, 2, 3차의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는 정리한다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할 필요가 있어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유형은 30번 그리고 31번을 통해서 그와 같이 출제를 하고 있더라. 여기서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16에 따른 이거를 두 가지 관리 위반 행위에 따른 2차와 3차를 주고서 해당되는 행정처분에 따른 자격정지 몇 개월을 쓰는 두 개의 문항에 따른 주관식도 출제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또 객관식으로 짝짓기 물어봤던 부분까지 총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 몇 번? 4번을 출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 가지 대상자 중에서 누구에 대한 대상자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거는 정리한다 안 한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될 부분들은 요건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할 거고요. 일단 문항은 30번에 31번에 유형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요. 자, 오늘은 문제 31번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